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XRP 달러 차트와 XRP BTC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트워크 업데이트, 두 번째로 XRP는 CBDC 사이에 브릿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데이비드 숄츠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플과 페이팔 관계. 네 번째, 그 리플사 해외 이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로 5년간 잘하지 않는 그 모죽 이야기를 박빌브님이 해주셔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들어서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13,119달러로 52달러 약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주봉 차트고 오늘은 이제 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고 비트코인 차트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상승을 해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큰 삼각 수렴에 아래 추세 라인까지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고점 이 13,900달러 근처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약간 이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럼 이제 현재 위치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 이 4년 사이클에서 어디 위치쯤에 이제 해당이 될까, 이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노란색 수직선은 반감기예요. 올해 이제 5월달 반감기고, 2016년도에는 이때 7월달에 이제 반감기가 있었는데, 고점을 이 추세선을 이 위에 있는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을 지금 이제 그려보면, 이때 이제 2013년도 말부터 뭐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 추세 돌파하고 그 이후에 반감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보다는 이 추세선을 이제 올려서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주봉의 이제 이동평균선 모습을 봐도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정배열되어 있고 20, 50, 120, 200, 360이 모두 이제 우상향한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2016년도 위치에서 이런 모습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 추세선을 돌파한 그 이후가 됩니다. 그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0지평선이 아래로 이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세 돌파한 2016년도 12월 이후에 이렇게 검정색 120지평선이 상방으로 턴을 하면서 올라간 이제 위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추세선, 고점 연결한 추세선을 2013년도 말과 그 다음에 2016년도 이 6월달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이제 그리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올해 7월달에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라인을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7월 말에 이렇게 8월 말에 눌러주고요. 20주평까지 눌러주고 시간을 여기서 한 2달 정도 보내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그럼 어디냐, 현재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라인 돌파시키고 20주평까지 이 추세선까지 깊게 눌러주고 그 이후에 다시 채널 4분의 1 라인까지 올라갔던 이 위치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는 2017년도 1월에서 이 3월 6일 이 상승이 나왔던 이 과정 중에 하나가 현재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때 상승폭을 잠깐 체크를 해 보면요, 이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80% 상승을 했습니다. 80%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80% 상승이라고 하면 지금 대략 뭐 17,700달러니까 우선 전고점은 넘지 않고 전고점 넘기 직전까지, 만약에 이 2016년도 비율대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대략 그 작년 그 6월 고점과 전고점 사이가 이번 상승의 이제 목표치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20주평까지 대략 이제 30% 정도 조정을 거치고 상승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런 대세 상승, 큰 상승장에 돌입을 했다. 7월 달에 돌파가 될 때 이미 어떻게 보면 상승장으로 진입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지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까지 겪었던 과정, 지금 작년 6월부터 해서 이 겪었던 과정 자체가 마찬가지로 2016년도 이때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봉에서 이제 정별되고 이렇게 주봉 이평선들이 우상향해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뭐 3, 40% 이런 조정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장 속에 있는 거다. 이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이번 장은 2017년도 지금 위치가 이 1월달, 뭐 3월달, 제가 이제 이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크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제 상승폭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제 20주까지 눌러주고 그 이후에 거의 뭐 한 230%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올라갔지만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 큰 상승, 2017년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알트들이 주도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알트코인이 주도하는 장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3월 달에 알트코인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기간을 보시면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조정받고 그때 비트코인이 다시 큰 상승을 할 때, 이때 맞춰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크게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설명을 전체 큰 그림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이제 모습을 보면, 현재 모습도 2017년도 그 초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현재 이제 62.32로 좀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61.5 라인을 지난주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돌파를 했고요. 현재는 이 주황색 200일 이평선 저항 맞고 이 61.5 라인과 이 200일 이평선 사이에서 지금 약간 박스권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200일 이평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 뭐 300일 이평선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보면 지금 이 주봉에서 초록색 이 50주 이평선 50주 이평선 위치가 64.4고요. 이 정도 이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월봉에서 봤을 때 지금 월봉에서 이 50월선 이 내려오고 있는 이 초록색 50월선은 보시는 것처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터치는 했지만 완전 넘어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50월선 위치인 이 64.2 라인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64.2 라인이 거의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일봉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이 200일 이평선 맞고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본다라고 하면, 거꾸로 뒤집었을 때 200일 이평까지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재차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될 거라고 보고, 그 그림이 이제 주봉에서 지금 이제 시간이 약간 걸리고 있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검정색 120주 이평선이 지금 이제 20주랑 50주는 보시는 것처럼 다 우하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0주도 우하향하는데, 이 검정색 120주 이평선이 지금 상승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이 올라오는 120주 이평선을 돌리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따져봤을 때 대략 한 2달 정도 걸릴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이제 120봉 120개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부터 7월 9일부터 9월 3일이니까 약 2달 정도 이제 올라오고, 이 기간 동안은 이 120주 이평선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지금 현재 위치보다 아래에 있는 봉들이 빠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뭐 2달 정도 도미넌스가 더 올라간다, 비트코인이 더 상승한다,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XRP, 특히 XRP가 어떤 정책 결정에 따라서 지난번에 그 IMF 총재가 새로운 브레트 우주 체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 결정에 따라서 한 번에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때 도미넌스는 이 기간 동안 뭐 2달 동안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이 움직이는 그런 장이 아니라 그 전에도 얼마든지 저는 먼저 도미넌스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XRP 달러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XRP 달러 차트가 이제 현재 이제 0.248달러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보시면 이 빨간색 20주 평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주봉에서 봤을 때 이제 주요 라인으로 이제 보고 있는 라인이 이 0.254달러 이 라인인데, 주중에 계속해서 이제 이 0.254달러 라인을 넘어갔다가 그 주봉 마감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이 라인을 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이제 넘어가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저항 역할을 했고 또 이제 지지를 받았던, 계속해서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넘어가서 주봉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이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50주 이평선이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요. 50주 평선이 이제 수평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좀 돌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됐습니다. 봉 50개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여기고, 앞으로 이제 2주, 이번 주, 그 다음 주, 이런 이제 봉들이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이 봉이 빠지게 되면 50주 평선도 이렇게 상방으로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주 지지받고 그 다음에 50주 상방으로 턴을 하게 되면 지금 XRP 달러 차트도 좋은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일봉 차트에서요. 지금 이제 21 이평선 다시 올라탔다가 현재 이제 21과 51 이평선 사이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인데, 정별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1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20과 50은 약간 겹쳐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201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면서 361 이평선과 골든 크로스를 엊그저께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0.254달러 이 라인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일봉에서 완전히 이제 정비열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51 이평선도 돌아섰어요. 지금 이제 50개를 체크를 해보면 현재 위치보다 약간 이제 아래에 있는 이런 봉들이 이제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2평도 약간씩은 이제 들리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 지금 그럼 이런 모습을 왜 만들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좀 달라붙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22평과 52평 사이에서 계속해서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22평 올라탔다가 매수했다가 다시 22평 깨고 내려오면 손절했다가 이런 행위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야, 이거 차라리 안 쳐다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XRP가 좋은 코인인 건 알아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내가 이제 22평 올라타면 그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실 수 있고, XRP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책 결정에 의해서 한 번에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책 결정에 의해서 한 번에 움직일 때 이런 단기 차트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까지 세력 입장에서는 같이 데리고 갈 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차트는 22평 뭐 아래에 있거나 52평 아래에 깨 있는 그런 상태에서 차트 모습을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이제 돌파시키면서 올라가 주는 게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제 XRP BT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서 BT 차트는 2000사토시를 깨고 지금 이제 1894사토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BT 차트에서 이 위치를 어디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주와 50주 평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20주 평선을 깨고 현재는 이 큰 하락세 기형의 상단 추세까지 눌러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를 여기로 이제 본다는 거죠. 2016년도 뭐 12월쯤 20주 평선 깨고 한 음봉 3개 정도 나왔으니까 한 2016년도 뭐 11월, 만약에 이제 이 정도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걸리는 시간은 뭐 주봉에서 한 15개, 16개,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만약에 그 기간을 지금 뭐 도미넌스가
아까 말씀드릴 때 120주평선이 우하향으로 걸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한 2주, 2달 정도라고 했으니까, 2달에서 맥시멈으로 한 4달 정도라고 보면, 이와 같이 XRP 같은 경우는 BTC 마켓에서 이때 위치로 이제 본다라고 해도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것이고, 저는 근데 이제 여기로 보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로 이제 보지 않는 이유가, 스토캐스틱 위치가, 지금 이때는 이 50을 넘기 전에 꺾인 상태에서 내려와서, 아래까지 내려와서 저점 찍고 다시 이제 올라온 모습이고, 지금은 스토캐스틱이 이번 이 50주 이평선 올라올 때 8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와서 현재 이제 24까지 내려온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2016년도 말 이때 위치와 지금 위치랑은 다른 모습이다. 오히려 지금은 2017년도 저는 이제 3월달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BTC 차트를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때 위치와 좀 더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오늘 드리고, 차트 설명을 드리고, 그럼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사라 게사라, 영적 전쟁, 베어러블 가이, 미스터풀 등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패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이고,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자료를 찾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설, 판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네사라 게사라 관련 업데이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네사라 게사라 1번부터 19번 항목 중에 17번째 내용입니다. 세계 평화의 확립 및 준수라는 내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수단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관계 정상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뉴스는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에 이스라엘과 수단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평화협정을 발표하면서 중동에서 더 많은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수단이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수단 역사상 가장 좋은 날 중 하나라며 이스라엘과 수단은 수십 년 동안 전쟁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총리도 새로운 세상이다. 우리는 모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5개국이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와서 거래를 완료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의 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란도 언젠가는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이 같은 평화협정 그 궤도 안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자료 사진을 이제 보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 수단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건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과 수단 간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중개했다. 이게 10월 23일자 백악관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단과의 평화협정을 맺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왔어요. 중동에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평화, 이스라엘과 바레인 평화, 이스라엘 수단 평화, 그리고 세르비아 코스보 경제 정상화 더 올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평화협정들, 그리고 경제 정상화가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암시를 하고, 지금 이 일이 왜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네세라 게세라 단계로 넘어가고 이 QFS가 작동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평화협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구축이 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마빈 게이 그림에서 맨 왼쪽 하단부에 그 북한과 또 이제 우리나라, 북한에 이제 김정은 사진이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인물 사진은 빠져 있었는데 남북 평화 통일도 분명히 저는 미국 주도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이제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중동 지역은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역사상 이루어진 적이 없는 그런 평화협정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QFS를 통한 경제 시스템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공식적인 게세라 발표 전에 부드러운 게세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리플 임원, XRP 레저는
CBDC 사이의 브릿지가 될 것이다. 데이비드 슈월츠가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버클리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연에서 그는 CBDC를 통해 XRP와 XRP 레저가 세계의 더 넓은 그림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CBDC는 국내 정착을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며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뭐 XRP라든가 뭐 비트코인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일반 대중이 이걸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대신 CBDC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어떤 법정 통화와 같은 그런 단위의 통화를 사용하게 되면 디지털 자산으로 대중들이 넘어가는데 훨씬 이제 용이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CBDC가 오늘날 준비 통화로 외환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CBDC도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받을 때는 똑같이 이 국제 송금 간에 어떤 문제가 현재 직면한 그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겪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브릿지 통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CBDC는 정의에 따라 해당 법정 통화와 동일한 자본 통제, 무역 계약 및 정치를 수행할 것이다.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자본 통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경제로 되기 전까지 그 과도기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XRP와 같이 작동하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국가가 자체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세계에서 슈월츠는 국경 간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서로 다른 CBDC 간에 다리 역할을 할 중립 자산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 그는 XRP와 XRP 레저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는 이 역할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중립자산 및 이 CBDC,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금본위로 가고 그 금본위로 갈 때 금을 기반으로 한 금의 이제 가치를 둔 그 XRP 그리고 ESDR 발행을 해서 그 ESDR을 기반으로 해서 각국의 이제 CBDC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호 운용하는데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 그림을 한 가지로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 가지로 이제 보여주는 게 이게 이제 그 엔티티 데이터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인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고 보시면 이 왼쪽에는 각국 중앙은행들과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제 CBDC를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여러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P 레저를 통해서 중간에 각국 CBDC, 각국 중앙은행의 CBDC와 이런 플랫폼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XRP와 XRP 레저를 통해서 상호 운용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없이 작동이 되게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XRP와 XRP 레저는 각 국가의 CBDC와 각 플랫폼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그 금에 기반한 가치를 통해 서로 신뢰하면서 중립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의 안에서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그 외부 영역에 있는 그 생태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가치를 어떻게 이제 인정을 할 거냐, 그거를 XRP를 통해서 인정할 수 있다. 그 XRP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XRP는 금을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서로 이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플과 페이팔의 관계. 이제 기사 내용인데 페이팔 아군 얻은 비트코인 2년 9개월 만에 최고가, 이제 관련된 기사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이제 읽어보면 미 경제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페이팔은 21일 자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을 매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아가 내년 초부터 가상화폐를 추가 수수료 없이 법정화폐로 환전해 상품을 살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도 했어요. 이렇게 되면 페이팔 이용자는 가상화폐로 그 상품값을 결제를 바로 할 수 있다. 페이팔의 이번 결정은 가상화폐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가상화폐 지지자들은 환호를 했는데 이 기사가 뜨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XRP가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기사를 보고 XRP를 들고 있다가 야, XRP는 빠졌고 이제 XRP는 진짜 안 되나 보다. 또 가격 움직임도 XRP가 없기 때문에
야, XRP 버리고 다른 걸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리플 589님이 이 관련된 이제 기사들을 잘 정리해서 보내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팔과 리플 관련 기사들. 먼저 이제 기사 타이틀만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 기사고, 비트고 XRP용 엔터프라이즈 원래 구축. 두 번째로 2018년도 페이팔 T24 통합으로 XRP 도입 가능성. 세 번째, 페이팔 줌 리플 파트너 리아를 통해 빠른 지불을 목표로 한다. 네 번째, 레볼루트 유럽 핀테크 기업 중 평가액 최고. 다섯 번째, 유럽 은행들의 인기 앱인 레볼루트 리플 파트너가 오늘 미국에서 출시된다. 여섯 번째, 2020년도 기사고요. 비트고와 리플은 금융기관 및 기타 고객이 XRP를 보다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친다. 그래서 이제 비트고와 리플사가 계속해서 이제 일을 계속해서 같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팔 팍소스 기반 신규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 리플 파트너 레볼루트 US가 첫 고객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레볼루트와 또 이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페이팔 가상자산 기업 비트고 인수 추진. 지금 이제 페이팔이 이 암호화폐를 앞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다음 라이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거기 이제 XRP가 빠져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기사가 뭐냐면 페이팔이 이 가상자산 기업인 비트고를 이제 인수하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이게 다 이제 나중에 리플과 연결된다라고 봅니다. 3억 5천만 명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결제 기업인 페이팔이 비트코인 수탁업체 비트고를 비롯한 가상자산 기업 인수를 추진 중이다라고 10월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쭉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페이팔은 21일 기사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을 매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고, 또 향후에는 또 이제 그걸로 결제까지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플만 제외된 것 같은 그런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나 이후에 24일 비트고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를 연결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피터 틸이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피터 틸이 연결이 되고, 또 피터 틸이 페이팔의 창업자죠. 페이팔이 이번에 이제 비트고를 인수하게 되면 비트고는 2017년부터 리플사와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과 리플사가 이제 연결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리고 리플사는 한 번에 페이팔과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페이팔도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있는 결제 플랫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XRP 레저, XRP를 통해서 모든 각국의 CBDC와 그 다음에 모든 플랫폼에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연결되는 것이고, 그 중 하나 페이팔도 그 안에 있는 뭐 애플페이라든가 이런 구글페이라든가 페이팔 이런 것도 그 중에 그냥 하나에 속하는 거다. 한 그 생태계의 네트워크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페이팔도 결제 플랫폼 중 하나로 XRP와 XRP 레저에 연결되는 것이며, 이는 비트고를 통해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2017년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 준비가 된 비트고를 페이팔이 이제 인수하면서 한 번에 XRP와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네 번째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사 해외 이전 발언에 대해서 박필부님이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플 CEO 본사 이전 가능성 또 언급했다. 영국 XRP 화폐로 간주 약속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XRP에 대해서 이게 뭐 증권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플사에서 야, 이렇게 되면 뭐 영국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싱가포르로 간다거나 뭐 다른 스위스, 뭐 일본 이런 데로 이제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걸 가지고도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것에 대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조커님이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향후 전 세계는 ISO 2002 채택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금융기관들 사이에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표준 ISO 2002를 이미 선택받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위에서 이제 3번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피터 틸, 그리고 페이팔, 비트고, 리플사, 이 구도를 이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번 이제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발언은 그 약한 손들을 털어내기 위한 쇼에 이제 불과하다는 거죠. 리플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리플사의 XRP를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타이밍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발표를 통해서 리플사의 어떤 그런 규제 부분도 한 번에 저는 해결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전 제드 맥갤럽의 매도 물량 또는 매달 풀리는 뭐 10억 개 락업과 같은 그런 퍼드성 기사와 같은 그런 종류로 이제 보고 있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만약에 규제로 인해서 리플 본사를 미국에서 영국 또는 뭐 싱가포르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넓게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세계 단일화 과정에서 본사의 위치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본사가 미국에 있을 확률이 저는 훨씬 크다고 보고,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리플사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미국에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세계 단일화로 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면 멀리 봤을 때 그 본사 위치가 또 이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BIS 같은 경우도 본사가 미국에도 있고 뭐 아시아, 홍콩에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그 본사 위치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의도는 약한 손들을 털어내기 위한 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박빌브님이 이제 올려주신 그 5년간 자라지 않은 그 모죽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리플 투자하고 있는 이제 우리 어떤 상황과도 굉장히 좀 맞아 떨어져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죽이란 대나무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5년 동안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6년째부터는 갑자기 하루에 70에서 80cm씩 쑥쑥 자라서 다 자라면 그 키가 무려 30에서 40m에 이른다고 해요. 이 5년간 자라지 않는 그 모죽 이야기를 했는데, 모죽은 4년 동안 그 1m도 못 자라고 그 임계 시간이 지나면 하루에 그때부터는 30cm씩 쭉쭉 자란다라는 겁니다. 모죽이란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나서 흠뻑 물을 주고 아무리 정성껏 돌봐줘도 싹 하나 돋아나지 않죠. 잠잠하기만 합니다. 자그마치 5년 동안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느닷없이 쑥쑥 자라나기 시작하죠. 하루에 80cm씩 거침없이 올라가요. 30m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30m는 남자 18명의 키를 합한 높이에요.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저 대나무가 혹시 푹 쓰러져 버리지 않을까, 위태위태한 대나무 줄기를 걱정하던 사람들은 모죽의 뿌리를 파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요. 모죽의 뿌리는 사방팔방으로 얽히고 설켜 땅속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 길이를 모두 합쳐보니 무려 4,000m에 이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XRP 투자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좀 닮은 모습이어서 읽어봤고요. XRP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정부들, 다양한 플랫폼 회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 기반을 다지는 중입니다. 아까 이제 그 엔티티 데이터 그림을 봤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모습이, 이 얽히고 설킨 이 모습이 그 5년 동안 땅 속에서 그 뿌리를 깊게 내린 그 모죽의 이제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가격 상승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생태계가 구성되기 전까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 생태계가 완성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모죽처럼 짧은 기간에 하늘을 찌를 듯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이 XRP 리플사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XRP 가격이 정말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가격으로 큰 상승을 했을 때, 이거 언제 부러질지 모르겠다, 언제 저거 꺾여서 다른 뭐 자발트처럼 뭐 10배, 20배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 오는 그런 모습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겠지만, 이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 모죽처럼 5년 동안
이런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뿌리를 깊게 박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XRP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